이렇게 하면 병원 망한다. 그거 세 가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병원의 폐업률이 이미 심각한 수준인데요. 자, 병원을 10개 열면 65개 정도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 특히 2023년에는 폐업률이 무려 171%에 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대부분 개원할 때 대출을 많이 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 되거나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병원도 사업이에요. 진료만 잘해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개원가에서 MSO를 운영을 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한 핵심 포인트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병원이 파산 직전까지 몰려도 다시 살려내고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비결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실패를 줄이고 롱런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1번이에요. 탈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탈세 다루는 콘텐츠들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루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민감하고 너무 불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잘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탈세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진짜로. 이거 단순히 경고성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정말 많은 병원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병원들이 처음에 개원을 하면 대부분 5년차 못 넘기고 망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무조사거든요. 세무조사는 정기조사 그리고 비정기조사로 나뉘는데,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병원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어요.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가 훨씬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무조사 별거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기조사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진짜로 마지막 절벽 끝으로 몰고 가는 조사는 비정기조사입니다. 비정기조사는 주로 내부 직원이나 고객의 고발로 시작되거든요. 특히 내부자 고발, 이거는 정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몇 년치를 전부 모아놨다가 그거 세무사에 들고 그대로 가져다가 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병원이 한 달에 한 현금 2천만 원 정도씩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5년을 모으면 10억이거든요 탈세 금액이 10억이 넘어가요. 그럼 미시공 금액이 10억이면 신고 금액과 기존에 신고했던 금액들과 합산해서 세금 다 계산 다 다시 하고, 거기에 미신고 가산세, 과징금 등 다 붙어서 실제 탈루했던 그 10억 남겼던 그거의 딱 2배가 추징당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억을 빼돌렸으면 내가 두들겨 맞는 건 20억이 됩니다. 그리고 액수가 5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합니다. 뭐 나는 직원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징세금 10억이면요 포상금이 2억이에요. 원장님들이 모든 직원들에게 그 이상의 급여를 줄 게 아니면 이거 무조건 고발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탈세는 단순히 빚을 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빚은 파산하고 이러면 면책이 될 수 있는데 세금은 파산한다고 면책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따라갑니다. 실제로 뭐 뉴스 기사나 뭐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주변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병원을 장기적으로 성공시키고 편안을 원하신다면 탈세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말고 정직한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사실 병원이 망할 일이 없어요. 이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낼 거 다 내면 병원 운영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거는 전제부터 잘못된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병원 시스템 자체가 아예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 병원을 새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자,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릴게요. 많은 원장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대도 가고 의사가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똑똑함이 도리어 함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장님들 다 이과잖아요. 계산이 빨라요. 이분들이 손익계산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산이 빠르다는 건 정말 그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다 잡아가는 게 아니고 전체를 대략적으로 휘리릭 하고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병원 운영 경험 없이 시스템 내부에서만 대부분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로컬에서 페이닥터를 하게 되면 그 로컬의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런 데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개원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손익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 모르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손익비 계산 잘못한 이유는 되게 단순합니다. 원가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의료가 특수한 영역이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좀 어렵다는 점이 있어요. 실제로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 원가를 책정할 수 있어야 원가에 붙는 마진을 정하고, 이 마진을 통해서 내가 손익분기점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손익분기점을 모르면 사업계획을 할 수가 없죠. 병원 운영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게 곧 수익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원가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원가 계산을 제대로 하시는 원장님을 본 적이 없어요. 병원의 상품이랑 서비스는 운영의 근간입니다.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이나 추가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혼란이 발생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먼저 구체적으로 설계하지 않고 운영 규모만 이렇게 키우는 순간 병원은 점점 더 운영이 꼬이게 되고 수익 악화를 겪게 될 거예요. 병원 운영의 핵심은 원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원가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시고, 그리고 회계를 조금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회계에는 4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물론 이제 이거 뭐 회계사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4개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장님들께서 병원 운영하실 때는 원가회계, 관리회계 요거 2개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요새는 이거 2개를 붙여가지고 원가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가관리는 사업 운영의 주체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니까 꼭 아셔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회계하면 이제 회계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재무회계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재무회계는 이제 투자자들이 보기 위한 회계이고요. 또는 이제 공시를 하기 위해서 하는 회계고, 세무회계는 저희 세무사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우리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 원장님들은 원가회계, 관리회계, 내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이 회계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병원의 장기적 성공을 원하신다면요, 지금부터라도 시스템 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CS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병원 운영할 때 이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들 약간의 오해를 하셔서 고객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병원은 고객에게 너무 과도하게 퍼주고, 또 어떤 병원은 너무 불친절하고, 이 2가지 모두 병원의 성장을 막게 됩니다. CS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병원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많은 원장님들이 병원을 개원해놓고 그때 가서 경영과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재방문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개원을 시도하게 되면 초기에 어떻게 이렇게 와주었던 그런 고객들을 전부 다 잃게 돼요. 초기 고객들의 신뢰를 잃으면 병원 지속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친절한 병원은 말할 것도 없죠. 고객이 불친절한데 다시 오겠어요? 또는 주변에 소개를 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도한 친절은 어떨까요? 이 역시 사실은 병원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퍼주는 행위는 꼭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함부로 퍼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재방문을 유도한다거나 또는 소개 고객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마케팅 일환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 역시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계산 없이 무턱대고 강의 서비스를 하게 되면 병원의 손익 구조가 그대로 주저앉게 돼버리는 거예요. CS 성공은 고객 서비스를 시스템화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불친절과 과도한 친절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단순한 직원 교육이 아니고요, 병원 운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왜? 이 의료계에서는 일반 직원들, 코디네이터라든지 상담실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진료팀들,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직원을 잘 교육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오든지 이 시스템 안에서 항상 똑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개원을 하시기 위해서는 페이닥터로 일할 때 제대로 된 CS, CRM 시스템을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그거로 직접 구축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시스템을 직접 이렇게 구상을 해본다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CS는 병원과 고객의 연결고리입니다. 이를 바로잡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병원은 잘 될 수가 없고, 이것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것이 병원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살펴본 3가지 핵심 요소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탈세 절대 안 된다.
이거 진짜로 죽는다. 말 그대로 죽는다. 두 번째 뭐였죠? 손익비 계산을 잘해야 된다. 원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뭐였죠? CS 시스템을 확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병원 운영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병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더 많기는 하지만 오늘 다룬 이 세 가지만 똑바로 지켜도 최소한 병원이 망하진 않을 거예요. 병원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 그 무엇보다 중요한 첫걸음이거든요. 오늘 알게 된 이 세 가지가 병원을 대박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망하지 않는 병원이 된다는 것이죠. 병원이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운영될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성공한 병원이 되는 거고요. 원장님들은 10년, 20년 후에 꽤 괜찮은 부를 축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작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혹시 지금까지 병원 운영에 대해서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마케팅 업체나 컨설팅 회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잘 안 해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병원 운영에 꼭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구독해두시고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병원 미래를 바꾸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